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된 데 대한 논란이 지금 크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 황수경 통계청장 면직 처리됐는데 13개월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황수경 통계청장 눈물의 이임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나는 심혈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이거 정기 인사의 일환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통계를 조작하려 교체했다. 이렇게 지금 또 주장을 하고 계신데, 자, 지금 자유한국당 고용지표, 소득지표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오자마자 통계청장 경질? 통계가 무슨 죄냐? 여권 관계자는 황 전 청장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경질이 아니다. 1년 2개월이 차관급 평균 재임 기간이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장이 왜 황수경이 이렇게 통계청장 이렇게 전격적인 경질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의원님, 다른 사람은 통계청장 되고 한 2년 하는데 이분은 보니까 13개월밖에 안 했어요. 이제 과거에 차관들 임기가 대체로 한 14개월, 15개월 연절이었는데요. 첫 청장들도 대체로 한 16개월, 17개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정부 때도 보면 집권 2기에 요 정기국회를 앞둔 요 시점, 그러니까 한 7월에서 9월 사이에 대체로 차관급 인사들이 단행이 되는 게 좀 국정을 쇄신하고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가 진행이 됐는데, 지난 정권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정권 인수 시점이 변하면서 5월이 되면서 지난 정부 평균보다 한 3, 4개월 정도 지금 차관급 인사들의 평균 임기가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특별히 특정한 어떤 정치적 고려나 사건 때문에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지금 새로 신임 통계청장이 청와대 정부 이 비마 맞추다가 이 통계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의원님, 전임 청장님도 굉장히 개혁적인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아시지만 과거에 오히려 통계청은 기재부 관료들이 많이 관례적으로 가던 자리입니다. 오히려 저희 정부가 통계청의 독립성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기재부 관료가 아닌 좀 외부의 독립적인 인사를 했다는 점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결코 정치적 고려 때문에 누굴 임명하고 또 지금 교체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부총리님, 네. 통계청장 왜 경질했습니까? 그 인사가는 거는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통계를 놓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통계청에서 통계 표본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라는 인식은 이건 정말 부추기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통계 표본의 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까지 얘기는 안 하실 겁니다. 부총리님, 제가 통계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30초 정도씩만 최종 교수 시작하실래요? 예, 저는 사실 이 실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정부가 내놓은 통계 자체는 진짜 이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을 둘러싼 통계청장의 인사를 둘러싼 이러한 이야기들이 정치 쟁점화돼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가 모두에게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지금 왜 경질됐는지 그 부분의 논란에 대해서 이 지금 그 전임 청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언급할 부분은 좀 아니었지 않나. 앞서 우리가 자료를 하면서 봤다시피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하던 식으로 좀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권식 교수님은 어떤 점 지적하고 싶으세요? 몸무게가 늘었다고 저울을 바꾼다고 해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빼야 해요. 너무 많이 했으면. 그게 원칙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쨌든 이번 결과를 보면 오비 일학인 것만은 틀림없고 그러게요.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살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뭐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불관원이다. 나는 관계없다 했는데 청불관원인 것 같은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은 그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저렇게 바뀌었느냐? 지난번 그 가계소득 문제 이것이 정부 입장과 맞지 않은 그런 맞지 않다기보다는 정부 그랬던 방향과는 다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정부한테 상당히 부담을 청와대한테 준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 후임 청장이 청와대 입맛에 어떻게 보면 맞는 그런 통계 자료를 제시했던 분이 후임 청장이 됐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살만하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청와대는 관계없다. 뭐 그 사람 나가갔으니까 뭐 선을 딱 긋고 그 사람 생각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의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일환 교수. 황수경 전 청장이 물러나면서 뭐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다. 저는 물러나는 공직자가요. 물러날 때는 말없이 뭐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논란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나는 겨우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 뭐 청와대를 뭐 옹호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공직자의 입장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오히려 저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임명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명권자도 아니죠. 뭐 선택한 직책도 아니죠. 오히려 논란의 어떤 소재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식 통계를 믿을 수 없게 되면요. 경제정책의 신뢰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 문제에서 이게 오히려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한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 맞춤형 통계를 내놓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요, 그거는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규모나 수준이요. 통계청장 하나 받겠다고 입맛에 맞는 통계로 막 조작이 가능할 줄 아세요? 천부당 만부당 하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 이렇게 통계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낼 수 있는. 그럼요. 그리고 그럴 때만이 신뢰가 만들어진다. 그 우리나라 통계 작성되면 다 보고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고되고.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판넬에 쓴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임종석 비서실장 국회 답변을 보니까요. 보통 차관급 인사들이 보통 1년 3개월 만에 교체를 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통계의 문제를 가지고 왜곡이 논란이 벌어졌고 소득 통계 때문에 그리고 신임 청장은 더더군다나 이전에 왜곡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비서실장으로서 판단을 했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통계청장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OECD 국가 같은 경우가 길게는 선진국들이 보통 통계청장을 7년 동안 임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통계청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권 바뀌어도 잘 안 바뀌는 자리? 그리고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 통계에 예를 들면 조사 표본 같은 경우가 한 3년 단위로 바뀝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2010년 것을 넣었다가 2015년을 쓴 이유가 3년 단위로 조사 표본을 바꿉니다. 그거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통계청장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고품질의 국가 통계 생산과 서비스로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로서 황수경 청장을 임명했다고 얘기했다면 이렇게 청장을 똑같은 차관하고 1년 3개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을 것이며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여기에 맞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맞게 통계도 작성되고 해석돼야 됩니다. 양문석 박사님 의견요? 전체적으로 전제의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 정부가 지난 5월달 가계동향 조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통계청 자료나 통계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냐는 문제입니다. 한 번도 이 통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용절벽 관련해가지고는 당정적 협의를 즉각적으로 했고 통계치가 나온 직후에 그때 저는 지나치게 호들갑을 뜬다 통계치 하나에 라고 여기에서 평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통계치를
중심에 놓고 토론을 했고 어떻게 하면 고용 절벽을 비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지 통계치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몸무게가 늘었다고 저울을 바꾸냐라고 지금 이제 우리 고영신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비락이라는 부분들은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난 5월 달에 나왔던 통계치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 3개월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방금 또 왜곡된 자료를 만든 사람이 신임 청장이다라고 지금 이제 정태근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표본이 바뀌면 또는 표본이 확장되면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던 게 현 신임 청장입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즉, 전임 청장이 옳은 표본과 제대로 된 해석을 했고 신임 청장이 잘못된 표본으로 잘못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지금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즉 사회학 방법론에 있어서의 차이,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방법론을 통해서 나온 결과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말 그대로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신임 청장이 표본이 확장이 되었으면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 한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 노동연구원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신임 청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만든 신임 청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팩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할게요. 그럼 이제 서정 변호사 생각 들어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일단 이게 제가 보기에 전임 청장이 그래도 이게 현 정부 강요 중에 비교적 일을 잘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이게 비유를 해보면 어떻게 불이 났는데 불이 났다고 이게 외쳤다. 그럼 이게 불을 꺼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불이 났다고 외친 사람을 잘라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 저 통계청장은요. 정말 이게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걸 몸속에 통계로 경고를 준 거예요. 그럼 이게 정책을 바꿔서 경제를 살려야지 통계청장이 입맛에 맞지 않는 이게 통계를 발표한다고 청장을 교체한다? 이건 이게 저는 잘못됐고요. 단정적으로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발표해서 잘렸다라는 게 전제가 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게 개인적으로.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제가 보기에 신임 청장의 문제예요. 저는 이게 코드 통계로 과연 이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 신임 청장이요. 어떻게 청장됐냐면 옛날에 이게 최저임금 인상 효과 있잖아요. 이걸 이게 가구 기준에서 개인 근로자 기준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실직자나 자영업자는 통계에서 빼가지고 90%가 최저임금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 자료를 제공한 분이에요. 이건 이게 그 당시 언론에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통계를 입맛대로 고르면 얼마든지 정권의 입맛이 맞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바로 코드 통계예요. 그럼 이게 앞으로 통계청에서 어떤 통계를 발표해도 과연 이게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마지막으로 저번에 전 정권에 보면 옛날에 문체부 1급 3명, 그다음에 노태강 그 당시 국장, 지금 이게 차관이죠. 이런 게 정권의 어떤 부당한 인사에 개입한 것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된 예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분이 뭐라 했습니까? 비교가 왜 글로 가요 또? 내가 이게 위선의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 오늘 이 주제를 이분이 보면서. 내가 위선의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다라는 말은 위선에서 이게 만약에 통계를 고치라든지 뭔가 이게 청와대 요구가 있었고 이분이 이게 그 말을 안 들어서 경질이 됐다면 저는 이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런 이게 반면교사도 필요하다 봅니다. 정태근 의원님. 일단 이번 통계가 문제가 된 거는 5월 달에 조사된 게 아니라 2, 4분기, 그러니까 2, 4분기 4월부터 6월까지 조사여가지고 7월 달에 이제 가계동향 조사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표본 설계 논란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은 없지만 민주당 쪽에서 조사 표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임 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계청의 가계도양조사 표본 가구 중 59.2%가 교체되면서 소득 증가율이 낮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착시 현상으로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 원래 이 소득 조사는 작년 말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응답률이 떨어져 가지고
통계청에서는 더 이상 안 한다. 신뢰도에 이렇게 문제가 얘기를 생긴 한 거예요. 거였는데 네, 응답들 안 하죠. 자기 소득 얼마인지. 네. 민주당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작년 말에 긴급히 28억을 편성해가지고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5,500가구였던 것을 8,700가구 내지 9,000가구를 한다라고 예, 예. 예산을 긴급히 편성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예. 그렇게 함에 따라서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 단위로 조사 표본이 달라지기 때문에 2010년하고 지금은 2015년에 모집단을 가지고 한 거여서 객관적으로 모집단에 있어서 이 고연령층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구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신임청장이라고 한다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소득 중가율이 낮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고요? 아니, 이분은 원래 사실은 신임청장 했던 분은 보고상의연구원에서 소득보장정책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이분도 통계를 공부하셨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는 정해진 원칙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그것도 이 조사가 부정확할 수가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던 거를 민주당에서 내 김모 의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김모 의원이 하자고 갑자기 예산 편성해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그러면 그런 방식을 반영해가지고 샘플도 3년 단위로 바꾸고 기준 연도도 2015년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더더군다나 신임청장이 이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임청장이. 과연 오늘 또 그 야당 의원께서 그 당시 샘플하고 동일한 샘플을 비교해 보니까 0.3%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샘플하고 그 샘플 중에 추려가지고 하니까 0.3%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아니, 통계를 그러면 자의적으로 그런 기준을 딱 만들어서 계속 할 거면 뭐하러 통계청을 만들어요? 통계청을 만든 이유는 통계청의 독립성과 정확성을 위해 가지고 통계를 생산하는 원칙이 존재한다니까요. 독립을 보장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는 얘기를 안 했지만 분명 신임청장도 그리고 민주당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자, 제가 좀 반박을 할게요. 이제 먼저 그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셨던 아까 90%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 보건사회연구원하고 노동연구원 두 곳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90%는 노동연구원에서 보고를 했던 자료를 그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금 신임청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출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코드 통계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신임청장이 지금 들어와서 어떠한 내용도 통계치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입맛에 맞지 않아 잘랐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정태근 전 의원께서도 비슷한 그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게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통계라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보완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표본도 바뀌고 확대되고 하면서 더 정확도를 높여 나가는 과정들이고요. 그러면 신임청장 입장에서 당연히 표본이 변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그러면 통계 영역에서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통계의 해석과 결과와 해석은 전혀 판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론조사가 왜 부정확하냐라는 것들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여론조사, 득표율과 여론조사는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사회과학 방법론에서의 차이점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치 또한 상당 부분 조작적 정의라고 해서 일단 가중치 등으로 조작을 합니다. 데이터를. 그리고 그 조작의 최종 결과를 가지고 또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라는 표현도 이 통계치에 있단 말입니다. 즉, 신임 총장은 나쁜 사람이고 전임 청장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면 계속해서 이 논의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뉴스와이드 패널. 한 말씀만 들어도 돼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뉴스와이드 패널들을 모시고라고 시작했는데 정말
아니 만만치 신임 않은 청장이요 소식. 네. 착시 현상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에 통계를 보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착시 현상이라고 착시 얘기했다. 현상이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그걸 삼는 문제 삼는 거예요. 거다. 알겠습니다. 그분도 학사가 통계학 출신이에요. 그거 모르시죠? 경제학 전문. 경제학 전문. 경제학이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통계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건 많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대량 경제하신 어떤 박사든 그러니까. 어떤 박사든지요. 지금은 그 통계학을 부수적으로 기본적인 통계가 기본 경제학은 물론이죠. 통계가 기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심리학도 마찬가지고요. 비전문가라고 그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9월 1일이 통계의 날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마침. 아세요? 9월 1일이 24회 통계. 통계의 날. 이것은 1896년 9월 1일. 참 오래전이죠. 1896년에 호구조사 규칙을 최초로 마련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도대체 어디 누가 김서방, 이서방, 송서방 어디 몇 명 누가 사나 호구조사를 이렇게 하자. 규칙을 처음 만드는 걸 기념한 날이라고 합니다. 통계보다 정확한 건 시장의 숨결입니다. 통계청장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경제가 어떻게 잘 살아났냐가 아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넘어가게 됐네요. 법인카드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분별 없이 아무 데나 긁고 다닌 주인이 문제지요. 이건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좀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